백신 부작용 진실규명협의회 대표 이동입니다. 마이크 다 들려주세요. 마이크를 안 켰네요. 네. 우선 제가 이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을 하려면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일단 먼저 지난 방역이라든가 지난 정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복기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다른 원장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좀 전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직감면역 많이 나오면 또 알레르기 반응 보이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아직까지도 집단 면역이 잘 뭔지 모르시는 네, 분들이 이 집단 면역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네. 그게 말은 의학 용어가 아닌 전체주의적 정치용어다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집단 면역은 인간이 아닌 가축에게 적용이 가능하며 애초부터 달성이 불가능하다. mRNA 백신은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시도된 겁니다. 효과와 장기적 부작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집단 면역을 위한 접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니까 질병청 국민 65%가 접종하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2차까지 4,430만 명이 2차까지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도 집단 면역은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3차 접종까지 3,300만 명이 접종을 했어요. 그래도 전혀 집단 면역은 허구일 뿐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22년 4월 세계에서 인구당 감염자가 우리나라가 최다였습니다. 초과 사망률 세계 1위였습니다. 그 중에는 백신으로 청소년들이 18명이 사망을 했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망이 2,600명에 달합니다. 마스크 백신 의무화가 정당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하려면 명백히 몰아야 합니다. 마스크를 의무화하려면 마스크가 명백하게 코로나 전염을 예방을 해야 합니다. 며칠 전 파우치 아시죠? 파우치 박사도 본인이 마스크를 반드시 껴야 된다고 했지만 마스크로 코로나를 예방하는 것은 10% 미만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의무화는 절대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해야 한다. 장기 마스크 착용은 건강을 해치고 코로나 전염의 주요 전염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마스크는 저희가 커피 마실 때 밥 먹을 때마다 벗어서 놓잖아요. 손으로 만지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리고 저희가 이 호흡을 통해서 이 숨을 내쉬면 축축해집니다. 바이러스가 자락이 가장 최적화된 게 마스크입니다. 의무화 조치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백신 제조사, 마스크 제조사, 진단시약 제조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의무화가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에 기여했다. 의무화의 대상은 미성숙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된다.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었어야 된다. 방역과 예방법은 어떤 원칙하에 만들어지고 수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따뜻한 자세가 필요하다. 방역으로 인한 피해가 전염병에 의한 피해보다 반드시 적어야 한다. 의료 전달 체계는 지켜져야 한다.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이 안 된 고가의 신약보다 검증되고 저렴한 용도의 변경의약품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없어야 한다. 결과가 예측과 다를 때는 고쳐서 나가야 된다. 바이러스는 때와 장소를 구분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요거는 거리두기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응급 환자의 치료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때문에 응급 환자를 안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관망하지 아까 이덕기 교수님 말씀대로 시간을 두고 감염과 완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시간을 두고 면역을 형성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언론은 신중한 보도를 해야 하고 공포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사태 백신 관련해서 언론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험적 백신 접종의 윤리 원칙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은 실험을 통한 증명,
특히 안전성에 대한 증명이 불충분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백신은 임상시험이 끝나기 전에 식약처는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승인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충분한 임상시험 없이 방영됐다.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실험이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의 윤리 규정은 나치 이후 니른베르크 강령, 헬싱키 세계 의사선언, 미국의 델몬트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험 대상자에게 시험의 목적, 이득, 불이익, 부작용 등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 후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지금까지 꾸준히 지적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없을 경우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다. 또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백신만이 해결책이라는 광고와 홍보로 접종을 유도하는 것은 설사 자발적이라 해도 강제와 다름없는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여기까지는 그 오순영 원장님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및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감염병 예방법을 저는 이제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감염병 예방법도 분명히 개정할 부분이 많이 있다. 하지만 정부랑 정부 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판단한 건 그렇습니다. 일단 그 감염병 환자를 분류하는 게 또 여러 가지입니다. 감염병 의사 환자. 이거는 그냥 의심이 되는 사람은 다 감염병 의사 환자입니다. 그리고 병원체 보유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무증상 감염자를 이야기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감염병 의심자라고 해요. 이 법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냥 그 감염병이 도는 지역을 지나만 가도 그 사람은 감염병 의심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대상이 모든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감염병을 막는 데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감염원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감염원은 놔두고 사람들에게 백신만 맞춰서 항체만 생긴다고 해서 감염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감염원을 없애야 되는데 과연 지난 우리 코로나 시국에서 감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노력을 했는가? 전 정부에서는 중국에서 입국자를 막지 않았습니다. 막기로 했다가 2시간 만에 철회를 했어요. 무증상 감염자는 걸러내지를 못합니다. 걸러내지 못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만 강제 방역을 했어요. 거리두기, 백신 패스들로. 이 부분은 감염병 예방법을 고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염병 예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감염원을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감염병 예방법 어디에도 백신을 통해서 예방을 하라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1급 감염병 취급을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닌데 원래부터 존재했고요. 사망률이 0.002%. 독감보다 낮습니다. 독감보다 낮은 바이러스를 에볼라급 바이러스로 지정을 하고 정의를 해가지고 방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법을 고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역학조사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뭔가 좀 수치화해야 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학조사라는 거는 일단은 감염병이 돌면 그게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확산되는지 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를 역학조사라고 하는데요.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방 접종 이상 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했어요. 이거는 제가 질병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2,600명이 사망했다고 신고를 했고 18,000명이 중증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48만 명이 경증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50만 명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왜 백신 선수 재검정 안 하느냐? 역학조사 왜 안 하느냐?
제가 전공에 청구를 했습니다. 질병청의 답변은 집단으로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었대요. 없었다. 예, 저는 그 질병청에 제가 질병청하고 뭐 식약처에 전공의 청구를 지금까지 한 150번 정도 했거든요. 불리하면 답변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뭐 저는 그냥 비상식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예방접종 등에 관한 그 역학 조사입니다. 안 했어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 기관이 정상적으로 법을 수행을 했으면 다 역학조사하고 했었어요. 일단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병 예방법에 지정된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말고 그 대응 지침을 새로 만들었어요. 질병청에서. 그 대응 지침에 보면 그 중증 및 사망과 관련된 그 사망 정도의 어떤 이상 반응이 생기면 식약처에 성분 재검정을 의뢰를 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했냐? 집단 이상 반응이 발생을 안 했대요. 그게 이유랍니다. 그리고 그 질병청이 지금 인정한 건이 사망 그 피해 보상을 한 경우는 17건입니다. 17건 중에 인과성이 명백하다. 한 명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백신으로 사망했다. 명백하게 질병청이 명백하게 이거는 코로나 백신의 이상 반응이다라고 인정한 케이스는 한 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건은 그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이것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응이 있다 없다로 해야지 있는데 있다, 개연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알려지지 않았다.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단 하루라도 수명에 영향을 끼쳤으면 그거는 이상 반응이 있는 겁니다.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그리고 필수 예방접종 부분도 지정이 되어 있죠. 필수 예방접종은 의무가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의무인 줄 알았어요. 저희 딸내미가 16년 8개월 살았습니다. 첫 돌까지 백신을 27번 맞았어요. 지금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에서는 대부분 100번 이상 맞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감염병 예방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책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전혀 지켜지지 않았죠. 전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그 같이 하고 계시는 그 유족분 계신데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에크모 호수, 환자복, 호흡기 같은 거 그대로 침대포로 둘둘 말아서 병원에서 그냥 가족 확인도 없이 바로 화장터로 보내서 6월 만전에 받았어요. 그것이 과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준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계시지만 병원에서 수천 구의 그 시신을 장사를 지내신 분이 계신데 아직도 코로나 감염이 한 번도 되지 않았어요. 여기 바로 앞에 계십니다. 이거는 그 제가 제목을 그 정보의 편향 및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뭐냐면 백신을 그 병원에 공급하면서 사용상 이게 전문가용 사용상 주의사항입니다. 요거는 식약처에서 받은 거예요. 메뉴에 보면
이 약 투여 후 매우 드물게 심근염 및 심장막염 사례가 보고되었다. 두 번째 백신 투여 후 더 자주 발생했다. 이거 백신 맞기 전부터 전문가용 사용상 주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심근염, 심낭염 이상 반응을 인정을 했죠. 근데 그것도 극히 일부분만 인정을 했습니다. 다 인정해 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부스터샷, 3차 이상부터 이제 부스터샷이라고 그러죠. 35명당 1명에게 심장 손상이 관찰되었습니다. 35명당 1명. 우리나라 3차까지 맞은 사람이 3,300만 명입니다. 대략 한 100만 명 정도가 심장에 손상이 왔다라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자, 그 면역 저하자들 우선 접종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맞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저질환을 이유로 인과성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자 안전성은 평가되지 않았다. 정은경 청장은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가지고 만 65세 이상 접종 한 번만 접종을 해도 중증 및 사망을 100% 예방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예방 지속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접종자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리고 정기석 그 중대본 그 위원장이죠.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독감 백신과 양팔 동시 접종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전문가용 사용상 주의사항에 보면 약물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이제 동시 접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구된 바가 없다. 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고요. 그냥 거짓말한 겁니다. 이 감염병 예방법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이 뭐냐면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건 식약처에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약물 이상 반응, 자발적으로 보고된 이상 사례 중에서 의약품 등과의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이상 반응으로 간주한다. 요게 뭐냐면 4-1에 해당하는 겁니다. 4-1은 시간적으로 개연성은 있으나 이상 반응이 알려지지 않아서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인정을 못하겠어요 하는 항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질병청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런데 왜 안 해주냐? 여기에는 이상 반응을 인정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질병청은 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질병청의 대답은 식약처 가서 알아보래요. 자기들 소관이 아니래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요거는 그 법원 판결 사례입니다. 법원 판결에서도 그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라라고 해요. 질병청에서 인과관계를 인정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잖아요. 다른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게 원인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상 반응 인과성을 인정을 하라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최근 오늘 지영미 질병청장 국회에 왔다 갔죠. 항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근데 항소를 기필코 하겠다는 거죠. 이미 항소는 했어요. 이미 항소는 했고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게 제가 이제 감염병 예방법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국가기관이 감염병 예방법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지키지 않아도 해야 한다.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안 했죠.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벌칙이 없습니다. 해야 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기간이라든가 무언가 수치화하고 정량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감염병 예방법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 외에
국가기관의 의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